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여유 있는 9월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중남미와 카리브해를 통해 미국으로 향하는 이민자 수가 최근 국가적 자연재해, 폭력, 빈곤, 치안 악화 등 각종 요인으로 크게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올해 첫 번째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보건당국은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긴 소매나 긴 바지를 입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남가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나 직장에서 단체 감염 사례도 늘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9월 중순부터 저소득층 렌트 보조 프로그램인 섹션 8 하우징 바우처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헐리우드 작가조합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작가 조합원들의 경제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파업 조합원들도 실업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LA 국제공항의 델타 항공 측이 장기간에 걸친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현대화된 시설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이동 시간이 단축됐고 체크인과 보안 검색 수화물 위탁이 한 곳에서 가능해졌습니다. LA 메트로 펄싱스퀘어 역에서 흉기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버뱅크에 있는 인앤아웃 주차장에서는 무장강도 용의자가 체포된 가운데 10대 소년 2명으로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모디 인도 총리와 양자회담을 통해 군사 및 원자력 기술 분야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미국의 통화 정책이 바람직한 위치에 있다면서 금리 결정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경제 지표들에 의존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의 고금리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달러화가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경제 둔화 우려가 겹친 중국의 위안화는 기록적인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중국의 아이폰 금지령으로 판매가 크게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애플 시가총액이 이틀 만에 1,890억 달러 넘게 사라졌습니다. 일요일부터 러시아에서 동방경제포럼이 열립니다. 러시아가 여기에 북한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 방문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지원하는 동시에 뒤에서는 러시아를 상대로 해킹을 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서로 이것을 알고 있지만 북한과 러시아 둘 다 절박하기 때문에 협력을 강화한다는 분석입니다. 허위 인터뷰 의혹 당사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석방 하루 만에 대장동 재판에 나왔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이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서 선거 조작이라는 반국가 범죄 배후를 밝히겠다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나섰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LA 다저스가 마이애미를 10대 0으로 대파했습니다. LA 엔젤스는 클리블랜드와의 경기에서 3대 2로 승리하면서 6연패를 끊었습니다. 부상 중인 오타니 선수는 이번 주말 복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어제 웨일스와의 경기에서 무기력한 경기 끝에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한국 대표팀 감독 부임 이후 5경기째 승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3.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87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9월 8일 금요일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양자회담을 통해 군사 및 원자력 기술 분야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인도 뉴델리로 향하는 에어포스1 기내에서 이같이 브리핑을 열고 밝힌 것입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 뉴델리에 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제너럴 일렉트릭 제트 엔진과 MQ-9 리퍼 등을 포함한 많은 사안과 민간 원자력 분야 등에서 중요하고 새로운 기술 그리고 진보와 관련한 협력에 관해 의미 있는 진전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 차원에서 인도와의 국방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초 제너럴 일렉트릭은 인도 국영 힌두스탄 항공과 인도 공군에 공급할 엔진을 생산하는 데 합의하기도 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인도에서 미국의 첨단 무인기 MQ-9B를 제조해 인도에 수출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현지 시간으로 8일 인도를 방문해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0일까지 G20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단호하게 비판하고 제재를 비롯해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또한 G20의 의장국인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양자 정상회담을 열어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가치 기반과 연대 강화, 또 방위산업, IT를 포함한 첨단 기술 협력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정상회담이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말에 러시아에 많은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일요일부터 러시아에서 동방경제포럼이 열리기 때문인데요. 이 동방경제포럼에 북한 대표단이 참석한다라고 러시아가 공식 확인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KBS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시내에는 동방경제포럼 개최를 알리는 광고가 곳곳에 걸렸습니다. 개최 장소인 루스키섬 극동연방대학 주변의 경계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경찰과 군인까지 배치됐고 위험물 탐지본까지 동원됐습니다. 연해주 주정부는 이번 행사에 10개 나라 대표단이 참석하는데 북한 대표단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누가 대표단을 이끄는지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행사를 계기로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을 만날지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장거칭 부총리의 참석을 확인했지만 북한과의 접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북한 총영사관도 문을 굳게 잠근 채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타스 통신은 러시아 국방차관이 모스크바에서 열린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 북한과의 다면적 교류를 확대할 것이라고 한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또 나란히 주러 북한 대사에 러시아와 전우회를 강화할 것이라는 발언을 실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러 간 정상회담을 통한 무기 거래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북러 밀착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 러시아와 무기 지원 협상에 나선 북한이 뒤로는 러시아의 군사기술을 빼내기 위해서 해킹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대상 가운데는 러시아도 우선순위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 것입니다. YTN입니다. 지난해 3월 북한이 처음으로 발사한 잠수함 순항미사일 SMCL. 지난해 말부터 북한 해커들이 다른 나라 해양 조선업에 대한 해킹을 집중한 뒤 벌어진 일로 드러났습니다. 수중에서 순항미사일을 쏘는 기술을 해킹으로 손에 넣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위협분석센터는 북한이 외국 군사기술을 빼돌리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일삼고 있다며 특히 러시아에 대한 해킹을 주목했습니다. 러시아 항공우주연구소를 해킹하고 외교당국 이메일 계정에 피싱 메일을 보내는 등 러시아를 상대로 해킹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북한이 뒤로는 군사기술을 빼내기 위한 해킹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별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독일과 함께 러시아가 주요 표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하는 상황을 정보를 수집할 기회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는 상황을 중국은 탐탁지 않게 보고 있을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 북미 관계만큼이나 현재 북러 관계도 위험하게 본다는 겁니다. That Kim feels emboldened to be able to take actions towards South Korea like Vladimir Putin's taken towards Ukraine. That's the type of instability that Beijing doesn't welcome to the region. 미국이 북러 간 무기 거래를 연일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돕기 위해 무기를 지원하는 건 거대한 실수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속에 화웨이가 최근 출시한 스마트폰으로 제재 실패 논란이 불거지자 미국 정부가 해당 제품에 사용된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공식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블룸버그는 메이트 60 프로와 관련한 논쟁은 중국의 기술 분야를 겨냥한 미국의 제재 노력이 실패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 핵심 소재, 장비, 지식 관련 수출 통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는지에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메이트 60 프로는 중국의 최대 반도체 수탁 생산 기업 SMIC가 공급한 7나노미터 공정 프로세스를 적용한 프리미엄 스마트폰입니다. 화웨이와 SMIC는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상무부 거래 제한 명단에 오른 수출 규제 대상입니다. 미국의 제재에도 중국이 이 같은 최신 제품을 생산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실패 및 일부 반도체 업체의 규제 위반 가능성을 두고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중입니다. 애플이 중국의 아이폰 금지령으로 판매가 크게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려 이틀 만에 애플의 시가총액이 1,897억이 사라졌습니다. Y10입니다. 애플 주가가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7일엔 2.92%, 전날 6일엔 3.5% 추락했습니다. 이러면서 3조 달러를 넘어섰던 시가총액도 2조 7,760달러로 줄었습니다. 이틀 만에 시가총액이 1,897억 달러, 253조 원이 날아갔습니다. 이러한 주가 하락은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가 크게 줄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중국이 최근 중앙정부 기관 공무원들에게 업무용으로 아이폰을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아이폰 금지령은 정부 기관을 넘어 국영기업과 다른 공공기관으로 더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If there's now going to be, I guess, deterioration of relations, battle, then now it seems that certain companies such as Apple in this case can be affected by it as well. 여기에다 중국 최대 통신 장비 기업 화웨이가 지난달 말 출시한 신형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출시한 메이트 60 프로는 미국의 고강도 제재 속에 첨단 반도체 장비를 갖춰야 하는 7나노미터 공정 프로세서가 내정돼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A major accomplishment in developing its own chip, and the Kirin 9000S is a really advanced chip. 가격은 $960부터 시작해 아이폰 14 프로의 $999보다 저렴해 가격 경쟁력도 갖췄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유럽에 이어 애플의 세 번째 시장으로 애플은 전체 매출의 19%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YTN 정수입니다. 맥도널의 소세지 맥머핀 리드에그 샌드위치 2개가 단돈 5불 50센트입니다. 단품 2개 가격보다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맥도널 제공으로 9월 8일 금요일 남가주에 냈습니다. 주말을 하루 앞둔 오늘 남가주 지역 대체로 맑고 낮 기온은 오르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4도에서 7도가량 높아져서 평경 기온을 웃돌고 특히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오늘부터 세 자릿수를 기록하겠습니다. 이번 반짝 더위는 주말을 포함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고 다소 높은 습도 때문에 체감 기온이 높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87도, 밤 최저 기온은 68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91도, 68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100도, 69도, 해안 지역은 77도, 66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69도, 낮 최고 기온은 90도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널의 소세지 맥머핀 리드에그 샌드위치 2개가 단돈 5불 50센트입니다. 단품 2개 가격보다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맥도널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J 로,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맥도널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치즈 할라피뇨 소세지 맥머핀 리드 에그로 톡 쏘는 맛의 아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맥도널드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134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브랜드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카플레인과 첫 번째 레인에 걸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5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110번 사우스로 연결되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605 사우스 방향 임페리얼 하이웨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고 다시 5번 사우스 방향에서 웨스턴 애비뉴로 내리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끝으로 134번 이스트 방향 5번 노스와 만나는 지점 역시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5월부터였죠. 헐리우드 작가 조합이 파업한 지 벌써 꽤 됐습니다. 4개월, 5개월째입니다. 5개월째 수입이 전혀 없는 작가들 경제적인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작가와 배우 노조 파업이 수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들이 실업수당 지급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업을 벌이고 있는 이들 노조 측은 장기간 파업한 노조원들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조례안 SB 799 통과를 캘리포니아 주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이 법안은 파업으로 2주 이상 수입이 끊긴 노동자를 실업수당 수혜자로 취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 비슷한 법안이 채택돼 시행 중입니다. 헐리우드 작가와 배우 노조는 파업으로 렌트비와 모기지를 내지 못하는 노조원들이 늘고 있고 일부는 퇴거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작가조합 메르디스 스팀 회장은 작가들이 지난 5월부터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을 받거나 따로 부업을 하고 있다며 수입 없이 4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은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SB 799는 주 상원에서 통과되니 하원에서 현재 계류 중인 법안입니다. 한편 올 들어 LA에서는 4만 건이 넘는 퇴거 통지서가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작가 노조들이 이렇게 파업에 직면하고 경제적인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데 헐리우드 영화 제작자협회 측에서는 작가 노조들과 합의를 하지 말고 작가 노조들이 이렇게 퇴거 위기까지 몰리면서 경제적인 위험에 노출될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려져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최대 규모의 주립대 시스템은 칼스테이트 CSU가 앞으로 5년간 매년 6%씩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칼스테이트 이사회 재정위원회는 15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2024년 가을 학기부터 2029년 봄 학기까지 매년 6%의 등록금 인상안을 시행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LA와 플러튼, 노스리지, 롱비치까지 남가주 지역 4개의 대형 캠퍼스를 포함한 칼스테이트 계열 23개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46만여 명의 학생들은 오는 2029년까지 매년 6%씩 등록금이 인상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 외에도 기숙사 같은 숙박비에 교재비까지 추가 비용이 들게 돼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칼스테이트의 두 가지 수요 수입원인 캘리포니아 주정부 지원 예산과 등록금 수입만으로는 물가 상승률에 따른 추가 비용을 따라잡을 수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적용됐던 퇴거 유예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올 들어 7월 말까지 한인타운을 포함한 LA시 일원 8,400여 개 아파트 단지 거주자들에게 발부된 강제 퇴거 통보서가 4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퇴거 통보가 저소득층 세입자들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고급 아파트에서도 퇴거 통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LA타임즈는 LA시에 접수된 퇴거 통보 건수를 이용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LA시 주택국은 우편으로 접수됐지만 아직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지 않은 5천여 건의 퇴거 통보서를 보관하고 있어 실제 건수는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시정부는 늦어도 10월까지 실제 퇴거 통보 건수를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150건 이상 퇴거 통보서를 보낸 10개 아파트는 모두 LA 다운타운이나 헐리우드, 우드랜드 힐즈에 소재한 고급 아파트로도 조사됐습니다. 퇴거 통보가 나중에 세입자를 합법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퇴거 소송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
건물주들은 이 퇴거 통보서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탐 페레스 백악관 특별보좌관 겸 정부 부처 간 업무협력실장이 LA를 찾아서 캐런 베스 LA 시장과 회동을 가졌습니다. LA시와 연방정부 간의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를 다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런 베스 시장 사무실에 따르면 어제 베스 시장과 페레스 실장은 다운타운 스키드로를 둘러보고 일부 LA시 의원 또 LA 카운티 슈퍼바이저와 함께 노숙자 위기 대처에 대해 논의했다는 것입니다. 페레스 실장의 이번 LA 방문은 특히 연방주택도시개발국이 LA 지역 노숙자들이 영구주택에 입주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증빙 절차들을 지난달 없애기로 결정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캐런 베스 시장실은 LA시가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숙자 합동위원회를 포함한 19개의 연방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오는 9월 중순부터 저소득층 렌트 보조 프로그램 섹션 8 하우징 바우처 신청자를 받는다고 합니다. K타운 액션이 지역 한인들의 섹션 8 하우징 바우처 신청 봉사활동을 펼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약 10년 만에 재개된 오렌지 카운티 주택국의 섹션 8 하우징 바우처 대기 신청이 오는 9월 18일 오전 8시부터 9월 29일 밤 11시 59분까지 진행됩니다. 섹션 8 바우처는 카운티 중간소득 50% 이하의 개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수 있고 바우처를 승인받으면 바우처를 받는 아파트를 찾으면 됩니다. 승인된 바우처가 있으면 세입자는 가족 소득의 30%를 렌트비로 내고 나머지 렌트비는 바우처를 통해서 보조받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연 중간소득 50%는 1인 가구는 5만 250달러 이하, 2인 가구는 5만 7,400달러 이하, 3인 가구는 6만 4,600달러 이하, 4인 가구는 7만 1,750달러 이하입니다. 총 12,000명을 추첨하는 이번 바우처 대기 신청의 우선순위는 오렌지 카운티 안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가족으로 애나하임, 가든그로브, 그리고 산타아나시 거주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 세 도시는 독자적인 바우처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대기자 선발은 신청 순서가 아니고 추첨으로 선정되는데 추첨은 10월 17일에 시행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섹션 8 바우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한국말 정보는 www.kaction.org 웹사이트를 참조하면 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waitlist.com/ca1288로 하면 됩니다. 우편으로 하는 경우는 신청서를 작성해 PO박스 11387 산타아나로 보내면 됩니다. 비영리 단체인 K타운 액션은 보에나팍의 초사랑 미션 그리고 플러튼 시온 중앙장로교회에서 9월 18일부터 9월 29일까지 섹션 8 바우처 신청 상담과 신청 대행 봉사활동을 펼칩니다. 상담과 신청서 대행은 예약을 통해 가능합니다. 예약은 전화 323-545-8778번 혹은 ask@kaction.org로 이메일을 보내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LA 국제공항의 델타항공이 장기간에 걸친 이 리노베이션을 완료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6일 델타항공이 초청한 공항 미디어 투어에서는 장기간에 걸쳐진 레노베이션을 통해 항공객들의 편의가 도모되도록 단장한 LAX 3번 터미널과 이번에 새로 마련된 시설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23억 달러 규모가 투입된 이번 레노베이션의 목표는 델타 시설의 현대화로 특히 탑승객들이 보딩 패스를 끊고 짐을 실는 3번 터미널 체크헤드에 대형 스크린이 설치돼 델타 항공을 이용하는 한인들이 자신의 공항 스케줄을 확인 가능하게 했습니다. 가장 눈여겨볼 만한 점은 델타 항공 이용객들의 이동 시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한 것으로 특히 LA 국제공항 2, 3번 터미널에서 톰 브래들리 터미널까지 신설된 커넥터로 인해 탑승객들의 이동 시간이 큰 폭 줄었습니다. 앞으로 안면인식 시스템을 설치해 체크인 지점에서 여행을 떠나는 탑승객들의 신원을 확인해 시큐리티 체크포인트에 보내고 이들의 짐을 바로 실어주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캇 샘토로 델타 항공 부사장은 국내, 국제선의 안면인식 시스템이 도입되면 탑승객들에게 큰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asy and fun it is. So I was just explaining, bag tag, you walk right up, scan your bag tag, right? Put the bag on, it ingests it into the system on its own, and off and running, and then you walk 20 yards to your gates. 제3터미널에서 체크인, 보안 검색 때 수화물 위탁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델타 측은 레노베이션을 추진하면서 여러 나라 공항의 장점을 적용하기를 원했는데 일례로 LA에 도착하는 탑승객들이 공항에서 바로 나와 이용할 수 있는 버스, 택시, 그리고 픽업 셔틀까지 색깔별로 구분해 표시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한국에 방문했을 당시 인천공항에서 표시했던 것이 인상 깊어 기억에 남았는데 1일차간의 레노베이션을 적용했다고 샘토로 부사장은 설명했습니다. 이 외에도 델타의 프리미엄 서비스인 델타원 서비스도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진행했는데 별도로 수화물을 실은 뒤 마련되어 있는 스카디 라운지에서 식사와 샤워 등 호텔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카샘토로 델타 부사장은 탑승객들의 피드백을 적극 수용해 이번에 이뤄진 레노베이션으로 인해 한인 탑승객들의 여행 전반 경험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What we're trying to do is communicate with our customers before they get to the airport saying, you don't even have to come to the lobby. You can go right upstairs, self-bag tag, and you're right next to security. Temporary wall goes up, so you can check in. You come here, check in, check your bag, and you return back around.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 경찰국이 LA 한인타운에서 체크포인트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는 등 이번 주말에도 대대적인 음주 및 약물운전 단속을 진행합니다. 오늘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웨스턴 애비뉴와 베니스 블루버드에 검문소가 체크포인트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웨스트 LA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도 음주운전 그리고 불법운전, 안전운전 체크가 강화됩니다. 토요일에는 램파트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DUI 순찰 인력이 증원됩니다. 지난 6월 LA에서 숨진 20대 한인 남성 사인이 약물 오남용으로 발표됐습니다. LA 카운티 검시국은 지난 6월에 사망한 한인 남성 저시 박 씨의 사인이 알프라졸람과 펜타닐에 따른 사고사라고 밝혔습니다. 20살 젊은 나이의 박 씨는 지난 6월 26일 새벽 0시 8분 LA 카운티 내 주택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10대 청소년들의 약물 오남용 사망 사례가 3년 사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감자가 고개 같은 동작으로 교도소를 탈옥해서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CCTV에 고스란히 찍혔는데요. 무슨 성룡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벽과 벽을 길게 손과 발로 잡고 탈출했습니다. YTN입니다. 한 젊은 남성이 건물 사이 골목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주변을 살펴본 이 남성은 두 벽 사이에 팔과 다리를 뻗더니 고개처럼 몸을 움직이며 건물 위로 사라집니다. 지난달 31일 미 펜실베니아주 교도소를 탈출한 34살 카발칸테의 탈옥 당시 영상입니다. Cavalcante escapes from the prison having crab walked up a wall, pushed his way through a razor wire, run across a roof, scale another fence, and push his way through more razor wire. 카발칸테는 탈옥 이후 인근 거주 지역에서 여러 차례 CCTV 등에 포착됐지만 경찰은 아직 그를 체포하지 못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런던의 한 교도소에 테러 혐의 등으로 수감 중이던 21살의 전직 군인 다니엘 칼리프가 탈옥했습니다. 그는 지난 6일 아침 시간 주방에 있다가 음식 배달차 바닥에 자신의 몸을 묶어서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Strapping was found underneath the vehicle, which appeared to indicate that Daniel Khalif may have held onto the underside of it in order to escape. The search is underway. 테러 혐의자의 탈옥으로 교도소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here must have been multiple and fairly catastrophic security failures in order for all of those processes to be defeated by this man who somehow, we believe, smuggled himself out of the prison. 탈옥 후 공항과 항구 등에 대한 보안이 강화되는 등 영국 전역에 비상이 걸렸고 총리까지 나서 탈주자 검거와 진상조사를 약속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최근 마우이에서 발생한 역대 최악 산불로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LA 한인회에서 산불 피해를 입은 마우이 지역 한인들을 돕기 위해 성금 모금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모금된 성금 총 19,320달러를 현지 피해 지원처인 마우이 한인회에 1차분으로 전달한 데 이어서 어제 2차분 총 350달러를 발송했습니다. 현재까지 LA 한인회를 통해 전달된 성금과 각 지역 한인회들에서 보내준 성금을 모아서 마우이 한인회 피해가 접수된 21가정에 가구당 약 1,735달러씩 직접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우이 지역은 현재 사망자 신원조사와 복구를 위한 피해 현황 조사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고 복구가 이루어지는 동안 또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다시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올 들어 첫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에 따르면 샌퍼난도밸리 거주자 사망자는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와 관련된 질환으로 입원했다가 결국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은 자택과 인근 모기 서식지가 될 수 있는 것을 관리해 번식을 함께 저지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고인물을 없애고 모기가 활동하는 시기에는 바깥에 나갈 때 벌레 퇴치제를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사실 또 벌레 퇴치제 잘 안 듣죠. 네, 열심히 뿌리고 나가봤지만 모기에 물리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또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백신이 없는 만큼 벌레 퇴치제를 사용해 될 수 있는 한 모기로부터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외출 시에는 긴 소매, 긴 바지 착용할 것을 고려해라라고 덧붙이고 있는데 뭐 이거 권고하기는 좀 어렵죠.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산책 나가면서 어떻게 긴 바지, 긴 팔을 입고 나가겠습니까? 또 모기들이 긴 바지, 긴 팔을 뚫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지만 모기에게 최대한 물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구 고령화 외에도 다수 요인들로 인해서 낙상 사고가 많은 가운데 한인 시니어들에게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큰 부상은 물론이고 상황에 따라 사망까지도 이를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간 100명 이상의 한인 시니어들이 낙상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망센터 CDC는 지난 2020년 기준 65세 이상 성인의 4명 중 1명이 낙상을 경험했다면서 낙상이 노인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낙상이 시니어 부상과 사망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비율이 점점 더 커진 데 있습니다. 한인의 경우 5년 전과 비교해서 77%나 늘어났습니다. 낙상이 주 원인으로 사망한 65세 이상 한인은 2018년에 65명, 2019년에는 91명, 2020년 85명, 그리고 2021년 111명, 그리고 2022년도는 잠정치가 115명으로 역시 증가세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들어 LA 지하철에서 각종 사건, 사고, 범죄에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롱비치 지역 메트로 A라인에서 폭행을 당한 53세 아시안 여성이 자신이 공격당할 때 메트로 직원이 자신을 돕지 않았다며 메트로를 상대로 200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여성은 ABC와의 인터뷰에서 메트로 당국과 직원들이 공격에 대해 무책임하게 대응했고 그래서 자신은 스스로를 방어해야만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폭행을 멈추기 위해 기차 객실 관리자에게 연락했지만 역시 도와주지 않았다라면서 200만 달러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령 정치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에서도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뭐 얘기하려고 하면 아유 아버지가 뭐하라 이러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죠. 고령 정치인에 대한 생각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이른바 30초 얼음 사건으로 고령 정치인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가운데 미국 국민 75%는 고령 정치인에 대해서 정신감정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선 때 나이가 대통령직 수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57%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둘 다 고령이지만 상대적으로 나이가 더 많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선거 운동 과정에서 고령 리스크에 더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실제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에 대한 우려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이 아닌 다른 후보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적지 않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미국인 유권자 절반 가까이가 내년 11월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누가 나오더라도 현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낫다는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 방송이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18세 이상 미국인 남녀 응답자 1,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등록 유권자의 46%가 내년 대선에서 누가 공화당 후보가 되더라도 민주당의 바이든보다 나은 선택이라고 답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재선 도전에 빨간불이 켜졌고 민주당에는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39%에 그쳤고 응답자 58%가 바이든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인상을 받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자랑스럽다는 응답과 자신감을 불러일으킨다라는 응답은 33%와 28%에 머물렀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체력과 명민함을 갖고 있다고 보는 응답자는 26%에 그쳤습니다. 응답자 73%는 바이든 대통령의 80세 나이가 현재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 지지층의 우려도 역시 직무 수행 능력보다는 80세 나이 쪽에 집중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부 국경에서 몰려드는 이민자 탓에 위기를 겪고 있는 뉴욕시장이 텍사스 주지사를 향해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타운홀 미팅에서 이민자들을 버스에 태워 뉴욕으로 보내겠다는 이 미치광이 때문에 문제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대해왔던 그렉 에벗 주지사는 지난 4월부터 불법 이민자들을 이렇게 성역도시, 우리는 불법 이민자를 환영한다라고 발표한 그런 도시들로 보내고 있죠. 그렇게 환영하면 니들이 보호해라 라고 해서 버스에 태워서 보내고 있습니다. LA에도 12대의 버스가 이미 왔다 가기도 했습니다. 최근 뉴욕시는 이민자 문제로 향후 3년간 120억 달러의 재정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게 됐다는 수치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기업 중 최대의 고용주로 꼽히는 유통업체 월마트가 신입 직원들의 임금을 인하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노동자 부족 탓에 많은 고용주들이 임금을 올린 상황에서 이 같은 월마트 조치는 고용시장의 전반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월마트가 새로 고용하는 시간제 노동자 임금을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임금 체계를 도입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지난 7월 중순 이전까지만 해도 월마트의 온라인 쇼핑 부서 같은 특정 분야의 신입 노동자는 기존 고용된 노동자보다 높은 임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임금 체계에 따르면 새로 고용되는 노동자들은 가장 낮은 임금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월마트의 자체적인 최저임금은 각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지만 대부분 시간당 14달러입니다. 월마트는 임금 체계 개편으로 노동자들의 이동 배치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극의 기온 상승 속도가 기존의 기후변화 모델 예측치보다 많게는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0년 동안의 남극 온도변화 추이를 간직한 빙상코어 78개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남극 대륙 온도가 10년마다 최대 0.32도씩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섭씨입니다. 당초 기후변화 모델로 예측됐던 것은 10년마다 0.18도씩이었지만 실제로는 훨씬 가파르다는 것입니다. 남극 대륙의 기온 상승은 지구온난화와 오존층 손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계속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다저스가 마이애미와의 경기에서 10대 0으로 승리를 거뒀죠. 어제 선발 투수로 나왔던 페피엇이 정말 잘 던져줬어요. 7회까지 거의 퍼펙트 노히트노런처럼 던졌으니까요. 근데 또 어제 경기 지켜보신 분들 무키 배츠가 부상으로 빠져가지고 걱정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엑스레이 결과 그냥 단순 타박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에 맞았어요. LA 엔젤스는 클리블랜드와의 경기에서 3대2로 승리하면서 6연패 사실을 끊었습니다. 부상 중인 오타니 선수 지금 전체 홈런 1위와 지금 한 3개 정도 벌어졌는데 이번 주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매체들의 김하성 칭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력한 야구 전문 잡지가 김하성을 최고의 재능을 갖춘 2루수 1위로 뽑은 데 이어서 ESPN도 김하성의 가치를 언급한 것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김하성의 가치가 ESPN이 운영하는 시뮬레이션 게임 판타지 리그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ESPN은 시카고 컵스의 니코 호너와 샌디에이고 김하성의 성적을 언급하면서 이들의 유격수 포지션을 꿰차고 들어온 거액의 FA 영입 선수들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하성이 하루하루 자신의 가치와 인지도를 키워가면서 한국인 최초, 아시아 출신 내야수 최초의 골드글러브 수상의 꿈도 무르익고 있습니다. 애틀란타의 아쿠나 주니어가 세인트루이스전에서 멀티폴을 가동했습니다. 1회 빨랫줄 타구로 시즌 33호 홈런을 쳐낸 아쿠나는 6회에는 34호 아치를 그렸습니다. Ronald Acuna right center field. Gone. Second of the night for Ronald. The Braves have 10 homers in this series and they're all solo shots. 홈런 34개, 도루 63개를 기록 중인 아쿠나는 이대로라면 40홈런 73도루까지 가능해 내셔널리그 MVP 수상이 유력합니다. 팀 동료 매돌슨도 4경기 연속포이자 시즌 47호 홈런을 쏘아올려 양리그 통합 홈런왕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옆구리 통증으로 4경기 연속 결장한 LA 엔젤스의 오타니와의 격차는 이제 3개 차로 벌어졌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오늘부터 NFL 프로풋볼이 개막을 합니다. 캔자스시티 칩스가 어제 개막전에서 디트로이트 라이온즈에게 일격의 패배를 당했죠. 이거 좀 예상 외였어요. 캔자스시티가 원래 또 우승팀이고 하니까 쉽게 승리할 것으로 봤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LA 램즈와 LA 차저스는 오는 일요일에 개막전을 갖습니다. LA 차저스는 마이애미 돌핀스와 경기가 있고요. LA 램즈는 시애틀 시옥스와 상대로 개막전이 있습니다. 시애틀 시옥스와 LA 램즈 약간의 라이벌 관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LA 차저스가 지금 LA 램즈보다 전력이 낫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 LA 램즈의 쿼터백 스탠포드는 지난 그 개막전 바로 앞서서 LA 다저스에서 또 시구 행사도 했었죠. 시구를 90마일 넘게 던졌어요. 90 몇 마일까지 던졌습니다. 그리고 또 클레이턴 커쇼와 같이 중고등학교 동창인 것도 그때 또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알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LA 램즈와 LA 차저스 이번 일요일 개막전을 갖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어제 웨일스와의 평가전에서 무기력한 경기 끝에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 2월 부임 이후 5경기째 승리를 따내지 못하고 3무 2패에 그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최전방에 손흥민과 조규성, 양쪽 날개에 이재성과 홍현석까지 공격진을 모두 유럽파로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초반부터 패스는 부정확했고 공격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단순했습니다. 오히려 전반 13분 결정적인 실점 위기를 맞는 듯 수비 조직력도 허술했습니다. 전반 19분 손흥민이 페널티 지역 밖에서 첫 슈팅을 기록했지만 수비수를 맞고 나왔습니다. 전반 40분에는 손흥민이 골문 안으로 향하는 유일한 유효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키퍼에게 잡혔습니다. 답답한 경기가 이어지는 동안 클린스만 감독은 후반 황희찬과 이순민, 황의조 등을 교체 투입했지만 이렇다 할 기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90분 동안 슈팅 4개 중 손흥민이 3개를 시도할 만큼 손흥민을 제외하고는 졸전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0대0으로 간신히 무승부에 그친 우리 대표팀은 클린스만 감독 부임 후 5경기째 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Our big goal is the Asian Cup in January, February in Qatar. So we brought some players that haven't been part of that group yet with us. You know, we try to get some youngsters involved in the development of the team.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 2월 지휘봉을 잡은 뒤 3무 2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2023년 9월 8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로,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맥도날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치즈 할라피뇨 소세지 맥머핀 리드 에그로 톡 쏘는 맛의 아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맥도널드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